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익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석세스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30권 넘는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최고다. 위기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 벤처기업 만들어 코스닥 가기 등 다양한 기업 관련 저서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은 기업의 컨설팅, 그 다음에 CEO 조찬 특강, 기업의 출강 이런 부분들을 왕성하게 한 바 있고 또 매스컴 활동도 왕성하게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이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 정석 경영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자, 제가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 특강을 시작한 지가 지금 제법 되었습니다. 오늘이 시스템 경영 특강 25번째 시간입니다. 부서, 개인 KPI, 목표 설정, 워크샵, 진행 요령 부분인데, 자, 벌써 2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비전꿈대학 TV에서 운영하는 이런 컨텐츠들, 내용들은 그야말로 기업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 또 소상공인 창업 성공에 필요한 내용, 또 개인의 인생 성공에 필요한 내용을 정말 유익한 내용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경영도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기업이 체계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체계적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기법, 툴이 저는 시스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정말 독창적으로 개발했고 이론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기업이 바로 적용하면 고효율, 자율경영,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와 같은 기업의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바로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많은 그런 강의 또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공기업 한 20개가 넘는 그런 공기업, 사기업 100곳이 넘는 그런 기업들,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시스템 경영을 도입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더 많은 기업에게 시스템 경영을 알리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으로 부서, 개인, 성과 지표, 목표 설정을 하는 그런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서 개인별 KPI 목표 설정 예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팀, 어떤 부서, 어떤 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표별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점은 우리가 기업이 나름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국제 표준이나 되어 있는 4대 관점을 그대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대 관점은 기업 경영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범주들이 많은데 그걸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설정한 그런 부분이 4대 관점입니다. 표준으로 봐서는 이제 재무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과 같은 이런 4개 관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무 관점은 뭔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재무와 관련되는 부분, 회계와 관련되는 부분, 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관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점은 뭔가 영업, 고객 만족, 뭐 사후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 고객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경영 시스템 경영 관점 이런 것들은 내부 행정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 경영 부분에서의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부분에서 시스템, 그 다음에 유통 부분에서 어떤 시스템, 인사 조직 측면에서 시스템, 이런 행정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내부 경영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성장 관점 부분은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직, 인력과 관련된 그런 항목을 다루는 것이 이 학습 성장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별로 성과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성과 지표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사 스트레이티지맨 전략 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 전략 지도에서 이런 관점별로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될 핵심 전략은 뭐고 전략 목표는 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CEO 또 기업의 핵심 참모들은 먼저 전사 스트레이트맵 전략 지도를 만드는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 전사 스트레이트맵 전략 지도에 나와 있는 우리 회사의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별로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될 핵심 전략은 뭐고 또 전략 목표들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핵심 전략, 전략 목표에 맞는 지표들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사 부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또 개발 원칙, 지침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성과 지표를 전사 부서 지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아직 안 들으셨으면 전사 부서 지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목에 대한 강의도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이트 맵에 나오는 우리 회사의 이런 관점별로 핵심 전략과 전략 목표는 이대로 뭐 불러오면 됩니다. 지금 칸이 좁아서 핵심 전략, 전략 목표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표시해서 관점별로 핵심 전략, 전략 목표별로 성과 지표를 그것도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그런 지표 개발 요령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된 지표를 여기다 불러와서 나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표를 나열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또 전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이런 전사 부서 지표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차원에서 이 목표 설정 기준 지침을 먼저 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강의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여러 과목이 복합이 돼서 다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 강의를 바로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선행했던 과목, 서너 개 과목을 들어야 오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도 들으시지만 앞에 강의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전사 전체의 이 목표가 정해졌다, 지표별로.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합계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계란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 합계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배분을 했을 겁니다.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합계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나누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들면 매출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면 전체 회사 매출 목표를 120억으로 설정을 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120억을 합계란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12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120억을 어떤 부서에 배정할 거냐. 예를 들면 영업 1팀이 있고 2팀이 있다라고 하면 영업 1팀과 2팀을 똑같이 나눠서 줄 거냐. 아니면 차등해서 예를 들면 영업 1팀에는 60%, 그 다음에 영업 2팀에는 30%,
그리고 전사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직원들에게 또 한 10% 나눠주는, 그건 뭐 어디까지나 경영 방침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영업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면 부서별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월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자, 월로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그래서 속에 1, 4분기에 얼마, 또 2, 4분기에 얼마, 3, 4분기 얼마 이런 걸 정하면,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월별로 쭉 부서별로 월별로 이 목표를 집계를 하면 1월 달 목표가 얼마, 2월 달 목표가 얼마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성과 지표별로. 그리고 이제 단위는 성과 지표별로 우리가 이제 단위가 다 틀릴 테니까 성과 지표에 받는 단위를 기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이 전사, 부서, 성과 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양식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별로 이런 지표를 스트레이트 맵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표별로 이제 단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합계라는 연간 총 전사 이 목표를 기록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월별로 나누어서 집계한 부분이 바로 개인 부서별 목표 설정 사례입니다. 자, 이런 부분 앞에는 그러니까 부서의 그런 목표 설정 사례라고 보시면 좋고 이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 이제 얼마가 배정됐느냐 그게 이제 합계란에 기록이 되고 그 합계 우리 부서가 달성해야 될 이런 지표별 목표 합계란에 기록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부서 내의 직원들 상호 간에 어떻게 나눌 거냐. 팀장과 부서원이 뭐 예를 들면 5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표별로 전체적으로 각 직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줄 거냐. 또 담당 업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직원에 더 많이 주고 어느 직원은 적게 줄 거냐. 또 아예 그 전담 직원에만 이 목표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성과 지표별 목표는 부서장, 팀장 책임하에 정하면 됩니다. 이건 사장님도 타치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피드백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은 뭔가 조직에 의해서 조직에게 뭔가 권한과 책임을 주고 또 그런 달성에 대한 뭔가 페이버도 주고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의 목표를 얼마나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전사 차원에서 터치가 되고 관여가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 배정된 전체 목표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팀장, 부서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과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 원칙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장이 팀장이 판단해서 이건 개개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팀장이 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건 직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는 지표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n분의 1로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직원들에게 차등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게 전체를 맡길 수도 있고 또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팀장, 부서장이 또 컨트롤하는 그런 지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느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팀장 내지는 부서장이 판단하고 또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사의 이런 목표들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배정하는 이런 작업을 부서, 개인, KPI별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설명드립니다만, 시스템 경영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전부 탑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계산도 되고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뭔가 일손이 질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전사지표별 목표를 부서에 또는 부서 안에 개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저에게 또 자문 요청을 이렇게 해오시면 자문도 드리고 방법도 제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을 통해서도 이런 작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제 우리 부서의 KPI 목표 설정 워크샵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제시한 그런 표입니다. 또 개인에게 우리 부서에 배분된 그런 목표를 우리 부서 내 개인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워크샵을 진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느 팀의 과장 누구누구가 맡아야 될 이 성과 지표별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서별, 개인별 이렇게 목표가 만들어지면 이거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실행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전사의 어떤 그런 지표별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걸 부서별로 또 나누고 또 부서 안의 직원들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행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 배정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 플랜을 짤 거냐, 또 내 개인에게 배분된 이런 성과별, 지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1년 동안, 또 분기별로, 월별로 이걸 짜는 것이 이제 부서별, 개인별 액션 플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인데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먼저 장착이 되고 이런 기준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지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내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실행 계획을 짜야만 정말 전략 계획과 실행과 피드백이 하나 세 개가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계획은 계획대로 효율이 생기고 실행은 실행대로 실행률이 높아지고 피드백 시스템이 또 작동되어서 이 세 개 계획과 실행과 피드백 평가가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 경영 관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 중소기업은 거의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략계획, 실행관리, 성과평가가 한 시스템 속에서 연계되도록 그래서 상호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피드백은 피드백대로 뭔가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뭔가 성과를 실현하는 이런 경영을 할 때 그런 경영을 1년, 2년, 3년 할 때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도 훨씬 뭔가 체계적이고 성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 경영만 해서 할 길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강의를 들으신 CEO, 기업 임직원들은 이런 어떤 좋은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회사가 정말 고효율, 자율 경영, 성과 중심적 경영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부서별, 개인별, 성과 지표별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6번째 시간 전략계획 시스템 제대로 수립하기라고 하는 이런 과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개 이런 테마를 우리 회사의 피드백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 5-6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뭔가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그 다음은 어떻게 제대로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체계로 나갑니다. 자, 시스템 경영 관점에서는 많은 기업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계획 세우고, 계획 세웠으면 실행하고, 실행하면 피드백했고, 근데 그게 그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제대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계획을 맨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기준이 되는 피드백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전사 차원뿐만이 아니고 부서별, 개인별 액션 플랜을 만들고 그렇게 액션 플랜을 만들었으면 그걸 철저하게 이제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따라와야 제대로 된 시스템, 계획과 실행과 피드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순수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오랫동안 컨설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많은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략계획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또 구체적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